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산업및 시스템공학과의 박찬영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GNN 기반 소재 물성 및 화학 반응 예측에 대해서 한 45분 정도 발표를 드리고 나머지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간략히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9년에 포스텍에서 박사를 받고 그 이후에 URC에서 박사후 연구원을 거쳐서 20년 말에 카이스트에 부임했습니다. 그래서 한 이제 2년 반 좀 넘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연구 분야는 멀티모달 데이터 마이닝, 뭐 어플라이드 머신러닝, 뭐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걸 하는데 좀 특히 제가 관심 있는 건 세상의 다양한 이제 멀티모달 데이터로부터 좀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을 해서 실제로 생활에 적용이 가능한 리얼월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 가능한 AI 솔루션들을 개발하는 걸 좀 목표로 하고 있고요. 뭐 주로 추천 시스템 이런 거 많이 했었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그래프 기반 어플리케이션들, 뭐 바이오 인포메틱스, 그리고 오늘 또 발표드릴 케미스트리, 뭐 혹은 머티리얼 사이언스에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적용하는 그런 방법론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래프 기반 어플리케이션들, 그래프 기반 해서 실생활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연구들에 관심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소셜 네트워크, IoT 네트워크, 뭐 로드 그래프, 금융 그래프, 몰리큘러 그래프 등등 세상의 다양한 실생활의 문제들이 그래프로 표현이 가능한데 제가 이제 관심 있는 건 이런 어, 실생활의 문제들을 이제 그래프 기반 그래프 마이닝 테크닉들,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뭐 해결하는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 몰리큘러 그래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몰리큘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생겼는데 보시면 원자가 노드고 엣지가 이제 원자 간의 결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그래프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래프의 노드, 가 원자가 되고 그래프의 엣지가 원자 간의 결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그래프 머신러닝이 케미스트리나 머티리얼 사이언스 분야에서 널리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그 가장 큰 이유로는 분자 구조가 사실 자연스럽게 그래프로 표현이 가능하고 그래서 기존에 사용되던 머신러닝 방법론들이 있었는데 그냥 피처 기반으로 하는 방법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걸 그래프 스트럭처를 활용을 해서 원자 간의 릴레이션십 혹은 원자 결합 간의 릴레이션십을 잘 활용을 해보자라는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래프널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사실 길게 설명드릴 내용들이 많지만 오늘은 그것보다는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GNN의 베리언트들로는 가장 흔히들 사용하는 그래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가 있고 또 주변 노드들의 중요도를 고려한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가 있고요. 또 메시지 패싱 스킴이라고 해서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어떤 원자의 노드의 주변 노드들로부터 메시지를 받는 형태로 노드를 업데이트를 하는 메시지 패싱 뉴럴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물성 예측, 그래서 molecular property prediction이라고 해서 어떤 하나의 분자가 주어졌을 때 얘네 피처들이 다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희가 예측하고 싶은 건 어떤 물성이에요. 밴드갭이나 도스, 뭐 프레미 같은 이런 물성이 있는데 그 물성을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예측을 해보자라는 거고요. 두 번째 토픽은 여기 앞에서는 분자 하나였죠. 이제 물질 하나였는데 여기는 두 개의 물질이 있을 때 얘네의 화학 반응으로서 일어날 수 있는 화합물의 특성을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이 물에 얼마나 잘 용해가 될지, 그래서 어떤 물질이랑 물 이렇게 두 개의 물질이 있는 거죠. 그게 얼마나 잘 용해가 될지 예측하는 태스크가 있을 거고 또 약을 과다 복용, 그러니까 약을 이제 여러 개 복용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드 이펙트,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약을 복용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 것인가, 혹은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뭐 그런 걸 예측하는 폴리파머시 사이드 이펙트 프리딕션이라는 태스크가 있는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테고 저희 연구실에서 했던 연구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자면
일단은 뭐 멀리큘러 그래프라고 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분자가 그래프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노드가 아톰이기 때문에 노드의 피처가 아톰 타입이 될 수도 있고 아톰의 다양한 특성들이 노드의 타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엣지 피처 같은 경우에는 본드, 원자 간 결합에 이제 또 해당되는 피처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중 결합이니 뭐 삼중 결합이니 등등 아니면 원자 간의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걸 보통 엣지 피처로 사용을 하고요. 또 그것과는 별개로 원자의 어떤 3D 포지션, 그러니까 좌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표를 고려한 모델링은 네, 최근 들어서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일단은 좌표까지 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노드 피처, 엣지 피처가 있을 때 어떻게 했었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메시지 패싱 뉴럴 네트워크인데 보시면 이걸 조금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 나오는 스트럭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하는 이유는 기존에 이런 원자 분자가 있을 때 보통 DFT라는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자의 전자적 성질을 활용을 해서 이 분자의 특성을 예측하는 어떤 물질의 특성을 예측하는 그런 이론이 있는데 이제 그건 실제로 저희가 계산을 해야 됩니다. 컴퓨터가. 그래서 계산 물리학, 계산화학 하시는 분들이 하는 건데 이제 그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뭐 예를 들면 여기서 10의 3제곱 세컨드라고 되어 있지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거를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이제 머신러닝이 많이 도입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메시지 패싱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면 이렇게 시간이 단축되더라. 10의 5제곱 정도가 이제 단축이 됐죠. 그래서 이 논문에 있던 내용이고 여기서 보시면 저희가 이게 원자라고 하겠습니다. 원자가 4개 있고 가운데 있는 원자에 대한 representation을 얻고 싶을 때 여기서 HV가 이제 representatio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 주변에 W1, W2, W3가 있고 W1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W1에 또 representation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 간에 H 피처가 있다고 할 때 이제 메시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W1한테 받을 메시지를 MT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아규먼트들을 보면 우리가 현재 관심 있는 타겟 원자의 representation, 그리고 주변 노드의 representation, 그리고 그 사이에 엣지 피처가 이 메시지 펑션 안에 들어가고요. 그럼 메시지 펑션은 메시지를 이제 제너레이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메시지가 있는데 이 메시지를 주변 네이버, 이게 NV가 set of neighbor거든요. V의 네이버들에서 전부 다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썸을 해서 MVT 플러스 1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HV를 다시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와 이 V의 T 시점에서의 representation을 어떤 또 뉴럴 네트워크를 통과시켜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얻은 거를 라지 T 레이어를 거쳐서 일단 readout 펑션을 통해서 이 분자의 물성을 예측하는 게 이제 Y hat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메시지 패싱 뉴럴 네트워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오메트릭 그래프라는 게 있는데 지오메트릭 그래프는 앞에서 몰리큘러 그래프에다가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좌표가 고려되는 상황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S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피처라고 했을 때 X는 이제 3디멘셔널 좌표가 도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냥 한마디로 피처가 하나 더 추가됐다. 그렇죠? 근데 그 피처가 3D 코디네이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로 좌표까지 고려한 지오메트릭 그래프는 실생활에 실제 과학에서 기초 과학 분야에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존재하는데 뭐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property prediction 이런 지오메트릭 그래프가 들어가서 지오메트릭 GNN을 통과시켜서 나온 프리딕션이죠.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이제 모델을 학습하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뭐 최종 프리딕션을 뭐 property prediction을 하느냐 아니면 이게 프로틴과 리간드가 얼마나 바인딩을 잘 할 수 있느냐 뭐 프로틴 리간드 어피니티 뭐 프리딕션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슈퍼바이스 테스트들을 보통 하게 되고요. 또 보시면 이제 좌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예를 들면 액체가 있을 때 그 액체의 다음 스테이트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간단한 이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리자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시뮬레이션 하는 건데요. 옆에가 그라운드 트루스입니다. 그러니까 액체가 이렇게 있을 때
다음 스테이트가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하는 건데 이게 사실 보통은 시뮬레이터로 이제 동작을 했었는데 이제 그 뉴럴 네트워크 기반,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기반으로 하게 되면은 더 잘할 수 있더라. 그래서 왼쪽이 이제 그란트를 쓰고 오른쪽이 모델의 프리딕션인데 보시다시피 뭐 액체뿐만이 아니라 좀 점성이 있는 물체들에 대해서도 전부 다 넥스트 프리딕션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이제 제너러티브 모델이라고 해서 생성 모델이 또 있죠. 그래서 뭐 신약 개발이나 신소재 개발 등에도 이런 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지오메트릭 GNN을 좋은 성능의 지오메트릭 GNN을 연구를 개발을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닌데 그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 제가 좌표축을 쓰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3D 좌표를 쓰기 때문에 그 좌표축이 항상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그림에 보시면 사실은 1번과 2번에 존재하는 이 분자가 사실 정확히 좌표축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같은 위치에 있는 분자들인데 이게 축 자체가 좀 로테이션이 되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일반의 어, 기존에 존재하던 그래프 네트워크를 적용시켰을 때 잘 동작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얘네 두 개가 같은 분자다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트래디셔널한 GNN을 사용하게 되면 이거를 completely different한 분자라고 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미트리를 인포싱을 하는 게 중요하고 이제 그때 invariant GNN이란 게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invariant GNN으로는 슈넷이라는 연구가 있는데 이게 2017년에 나온 연구고 보시면 인풋 피처가 저희가 흔히 아는 피처랑 이제 3D 좌표가 주어져 있을 때 아웃풋이 이 몰리큘의 에너지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지금 컨볼루션 식인데 앞에와 다른 점은 사실은 이게 일반 GCN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GCN 같은 경우에는 필터가 일반적으로 처음에 랜덤리 이니셜라이즈가 돼서 쭉 학습이 됩니다. 고정된 상태로.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 필터 제너레이팅 펑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RI가 로케이션이거든요. I 번째 분자의 로케이션, 뭐 J 번째 분자의 로케이션인데 얘네들의 로케이션의 상대 거리를 필터 제너레이팅 펑션 인풋으로 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필터 제너레이팅 펑션은 얘네 상대적인 거리를 기반으로 필터를 제너레이트 한다는 건데 그렇게 하게 되면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좌표 축에 대해서 절대적인 위치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죠, 여기서는. 저희는 상대적인 거리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분자 내에 있는 원자 간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인베리언트한 GNN인 이유는 필터 자체가 상대적인 거리에 기반하기 때문에 어, 필터가 어, 원자의 절대적인 위치에 인베리언트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노드 인베딩도 인베리언트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탈 머티리얼이란 게 있는데 크리스탈 앞에서 봤던 건 이런 식으로 몰리큘 형태였죠. 그래서 저희가 흔히 아는 분자인데 그 소재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탈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구조가 계속 반복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기존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인베리언트한 GNN을 적용하기에 또 문제가 있겠죠. 왜냐하면 계속 같은 구조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크리스탈 그래프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는 이제 기존 연구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크리스탈 그래프를 여기 어시메트릭 유닛이라는 비대칭 그러니까 유닛 단위로 분리를 해서 그 유닛을 하나의 그래프로 보고 이 그래프에서 이게 어차피 이게 계속 반복되는 유닛이라고 봤을 때 이 그래프 내에서 이제 메시지 패싱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representation learning을 하고 물성을 예측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좀 개괄적인 그런 소개를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물성 예측하는 태스크를 했는데 저희는 이제 최근 각광받고 있는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활용을 해서 도스, density of state를 예측을 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DFT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게 위키피디아에서 갖고 온 발췌한 그림인데 DFT는
electronic structure, 그러니까 분자의 전자적인 성질을 기반으로 해서 이 물성을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atomic configuration, 그러니까 분자가 있을 때 이 콘샴 이퀘이션이라는 걸 계산을 해서 DFT 아웃풋들이 뭐 레벨 1, 레벨 2, 레벨 3가 존재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오래 걸리니까 저는 이걸 머신러닝으로 대체를 하자는 거고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여기서 주목한 점은 이 도스라는 값이 있어요. 이게 어, 어, primary DFT 아웃풋이라고 해서 가장 사실은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전자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그런 값인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예측하고자 하는 게 저희 목표고요. 그래서 보시면 근데 저희가 여기서 주목한 점은 각 분자의 에너지 레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도스 값 자체는 사실 이 에너지 레벨에 디펜던트한, 그러니까 에너지 레벨 기준으로 했을 때 시퀀스가 있는,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값이다. 그러니까 서로 앞뒤로 연관된 에너지는 그 도스 값과 비슷하다라는 점에 저희가 집중을 했고, 그래서 도스 값을 시퀀스로 모델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스가 이제 시퀀스 오브 에너지다라는 저희의 기본 가정이 있었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의 프로블럼 포뮬레이션을 봤을 때 이런 물질이 있을 때 그래프트 시퀀스 모델이죠. 이게 그래프고 시퀀스니까 그래프트 시퀀스 모델을 적용을 해서 도스 값을 예측을 하자라는 프리딕션 이런 태스크를 풀었고 이제 그러기에 이제 앞서서 과연 이게 정말 시퀀셜 정보가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앞서서 설명드렸던 크리스탈 그래프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있잖아요. 그거를 베이스라인 1로 하고 여기는 이제 이 모델 같은 경우 시퀀스를 고려하지 않았죠. 그래서 시퀀스 고려하지 않은 모델을 갖다가 도스 값을 예측하는. 그러니까 도스가 컨티뉴어스한 값인데 이거를 일반적으로 일일이 다 매 포인트마다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1개의 어떤 빈으로 나눠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201개의 벡터를 예측하는 리그레션 태스크가 된다고 보면 되는데 그걸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베이스라인으로는 CGGRU라고 해서 이제 시퀀스를 고려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사이에 GRU 스트럭처를 이용을 해서 이 크리스탈 CGCNN으로부터 나온 아웃풋을 GRU의 이니셜 히든 스테이트로 이니셜라이즈를 하고 그다음에 인풋으로는 이제 저희가 에너지가 시퀀셜 값이라고 했으니까 에너지 값을 집어넣어서 201개의 벡터를 예측하는 걸 했더니 실제로 이 CGGRU의 성능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걸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저희가 생각을 했던 건 이제 시퀀셜 정보가 중요한 걸 알았으니 그러면 시퀀셜 모델링에 최근 이제 잘 되고 있는 트랜스폼 아키텍처를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냥 갖고 와서 적용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게 사실 저희는 인풋이 지금 에너지랑 그래프죠. 그래서 두 개가 서로 다른 모달리티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모달리티를 고려한 트랜스포머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그래서 멀티모달 트랜스포머를 적용을 했는데요. 보통 자연어 처리에서 혹은 머신 트랜슬레이션 분야에서 멀티모달 트랜스포머가 사용되는 예시를 보여드리면 어떤 그림이 있고 이 그림에 대한 영어의 설명이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개를 보고 이걸 다른 랭귀지로 이제 번역을 하는 태스크가 머신 트랜슬레이션인데 이 모델 자체가 이제 멀티모달 인풋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멀티모달 트랜스포머라는 게 제안되었는데 뭐 자세한 거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트랜스포머에는 키 밸류 쿼리 키 밸류라는 인풋이 있고 그래서 각각 매칭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쿼리로 텍스트를 주고 키 밸류로 이미지를 줬을 때 아웃풋으로 나온 건 쿼리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이 나오는데 이걸 만들 때 그 텍스트와 이미지 간의 관계를 고려한 텍스트의 레프레젠테이션을 뽑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멀티모달 트랜스포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주목한 점은 프롬프트 튜닝이라는 건데 최근 GPT-3가 나오면서 프롬프트 디자인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게 나오게 된 배경은 기존에 있던 랭귀지 모델들은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텍스트에 학습된 프리트레인 모델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새로 풀고 싶은 태스크가 있으면 예를 들면 센티먼트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싶다 어떤 텍스트에
그러면 그 태스크로 가서 파인 튜닝을 하게 되죠, 모델을. 그게 맨 왼쪽인데 사실 이제 이게 라지 랭귀지 모델이 되면서 매번 파인 튜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나온 방법이 이제 프롬프트 디자인 그리고 프롬프트 튜닝인데 이거 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센티먼트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저희가 하고 싶습니다. 이때 파인 튜닝을 할 건데 파인 튜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리 학습된 프리트레인 모델이 있을 때 이제 새로운 This movie was amazing이라는 텍스트가 들어왔을 때 이거는 긍정적인 리뷰다라는 거를 새로 데이터를 주면서 슈퍼바이스드 파인 튜닝을 하죠. 근데 이제 프롬프트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걸 새로 튜닝하는 게 아니라 프롬프트를 줘서 인컨텍스트 러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라지 랭귀지 모델에 몇 개 예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리뷰는 긍정이고 이런 리뷰는 뭐 뉴트럴이고 이런 리뷰는 부정이다라고 저희가 라지 랭귀지 모델에 보여준 다음에 그러면 과연 이거는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 거냐,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 태스크냐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은 그 기존에 봤던 example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인풋에 대한 아웃풋을 내뱉게 됩니다. 근데 프롬프트 튜닝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사실 이 프롬프트를 언제든 맨날 이거를 계속 만들어주고 있을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 프롬프트 자체도 학습을 하자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예를 들면 센티먼트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풀고 싶으면 그거에 맞는 프롬프트를 두고 그거에 맞는 임베딩을 두고 한마디로 그거를 같이 학습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떤 태스크가 와도 저희가 이미 학습해놓은 프롬프트가 있으니까 이 프롬프트와 함께 인풋을 주면 그 태스크를 자연스럽게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이 점에 인스파이어가 돼서 저희의 아이디어는 풀스타일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앞에 물질, 뭐 분자 구조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어떤 소재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7개의 크리스탈 시스템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큐빅, 뭐 헥사고널 등등 해서 7개의 시스템이 있는데 저희는 이 시스템마다 프롬프트를 줘서 학습을 해보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한 이유는 사실 시스템 자체가 물성을 예측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정보인데 이거를 단순히 그냥 피처화 시켜서 뭐 컨캐티네이션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해서 학습을 했더니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걸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법은 이와 같은데 뭐 디테일한 부분은 좀 생략을 드리고 보시면 이제 인풋이 에너지와 크리스탈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어텐션 레이어들을 통과를 해서 결국에는 최종 아웃풋을 얻게 되는데 이 과정은 똑같고 여기 이제 프롬프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셀프 어텐션 레이어에 프롬프트가 들어가서 프롬프트까지 같이 어텐션을 줘서 에너지 크리스탈 스트럭처 스페시픽한 에너지 인베딩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그리고 크리스탈 인코더로서 CGCNN 대신 저희는 그래프 네트워크라는 걸 사용을 했고요. 이게 조금 더 일반화된 방법론으로서 그 CGCNN보다 더 성능이 좋은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탈 인코더로 저희는 그래프 네트워크라는 걸 사용을 했고 이건 그래프 그래프 펑션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에너지, 그러니까 저희가 이 셀프 어텐션 레이어에 프롬프트를 집어넣게 되는데 이 셀프 어텐션 레이어가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뭐 하나는 시스템을 고려한 셀프 어텐션 그리고 고려하지 않은 셀프 어텐션이 있어서 이 시스템을 고려한 것 같은 경우에 프롬프트를 같이 넣어준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건 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이제 이와 같다라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이제 도스도 종류가 있는데요. 포논 도스, 엘렉트론 도스라는 도스에 서로 다른 두 가지 종류가 있고 얘네들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저희의 도스 트랜스포머 모델이 좋은 성능을 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FT 아웃풋으로 뭐 first level, second level, third level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도스 값을 예측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고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그 다음 레벨의 프로퍼티를 예측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게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한 도스 값, 그리고 각 모델들이 예측한 도스 값을 기반으로 다른 프로퍼티를 예측해봤다. 그랬더니 저희가 훨씬 성능이 좋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저희가 에너지를 시퀀스로서 고려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저희가 처음 한 거고, 근데 이제 기존 연구들에도 똑같이 에너지를 고려를 저희가 일부러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단순한 형태로 에너지를 고려를 했을 때 실제로 기존에 존재하던 것도 성능이 올라가더라. 그렇죠? 이제 이런 걸 보여줬고, 근데 이제 저희 모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프롬프트 디자인 등등 다양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성능이 좋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OOD에 대한 실험도 했는데 이게 사실 저희가 프롬프트 기반으로 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OOD, 그러니까 즉 트레인 때 보지 않은 물질에 대해서도 더 잘 학습할 수 있게 되는데 네, 이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토픽인 물질 간 화학 반응 예측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리콜을 하자면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여태까지는 하나의 물질에 대한 물성을 예측하는 거였고 지금부터는 두 개의 물질이 주어졌을 때 인풋으로 얘네 두 개의 반응으로서 나오는 그 물질의 특성을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솔베이션 프리 에너지라고 해서 한글로 하면 용매화 자유 에너지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솔루트가 솔번트에 용해가 될 때 나오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솔베이션 프리 에너지라고 하고 그리고 이 솔베이션 프리 에너지를 보면 얘가 얼마나 잘 용해가 될 수 있는지 그걸 예측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음수로 큰 값일수록 더 하일리 솔유어블 하다라는 거고 반대로 이제 절대값이 작거나 이게 양수값이 나오면 용해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말인데 그래서 이 값을 저희가 미리 잘 예측을 할 수 있으면 뭐 신약 개발이나 뭐 그런 거에 되게 효과가 많다고 합니다. 되게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이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20년에 이 CIGIN이라는 연구가 나왔는데 사실 이 전에는 이 솔루트와 솔번트 간의 인터랙션을 보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솔트만 보고 솔베이션 프리 에너지를 예측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여기서 처음 제안한 게 얘네 둘을 둘 다 보고 둘 간의 인터랙션을 보고 예측을 하자라는 연구를 이제 한 거고요. 근데 이제 기존 연구가 그냥 솔루트만 보고 했던 이유도 어느 정도 솔루트에 디펜던트하게 솔베이션 프리 에너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였는데 이제 여기서는 조금 더 파인 그레인드하게 봐야 된다라는 연구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솔루트를 인코딩을 하고 솔번트를 인코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솔루트 솔번트 피처를 얻게 되고요. 이제 요 사이에는 메시지 패싱 뉴럴네트워크 아까 앞에 설명드린 그걸 사용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얻은 이제 아톰 피처들을 갖다가 인터랙션 맵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솔루트의 각 아톰들이 솔번트의 각 아톰과 얼마나 중요한 인터랙션을 하는지 그게 이제 인터랙션 맵이고요. 그렇게 해서 얻어진 인터랙션 맵을 기반으로 각각 솔루트와 솔번트의 새로운 레프레젠테이션을 뽑습니다. 그걸 B'과 A'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얘네 두 개를 갖고 최종적으로 예측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메시지 패싱하는 페이즈고 두 번째 인터랙션 페이즈에서 인터랙션 맵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A'과 B'을 구합니다. 그래서 A와의 반응을 참고한 B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B와의 반응을 참고한 A의 레프레젠테이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얻은 A, B, B'을 기반으로 해서 A2', B2'을 뽑고요. 이제 얘가 A의 파이널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가 이제 B의 최종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 둘을 최종적으로 컨캣을 해서 솔베이션 프리 에너지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set 레이어라는 이 readout 펑션을 set 레이어를 사용하게 되고 그 외에도 사실 평균이나 뭐 맥스값, 민값을 취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뉴럴 네트워크 기반한 풀링 펑션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이 X축이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 값이고요. 실험으로서 얻은 솔베이션 프리 에너지고 이 Y축이 우리 모델이 예측한 건데요. 보시면 되게 잘 예측하는 거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어떤 리더아웃 펑션을 쓰는지에 따라서도 성능을 보여줬고
또 이게 이제 정성적인 평가인데, 이 아까 인터랙션 맵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이 솔번트 O 기준으로 봤을 때 솔루트의 O랑 N이 중요한 원자로서 여기서 판별이 됐는데, 그게 실제로 화학적인 지식과 얼라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탄올이 뭐 2아미노 에탄올이랑 반응을 할 때 이 O랑 N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화학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디테일한 건 잘 모르지만 이제 그렇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화학적인 지식을 얘가 우리 이 CGCIN이라는 모델이 잡아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를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Conditional Graph Information Bottleneck for Molecular Relational Learning입니다. 그래서 Molecular Relational Learning이라는 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의 몰리큘이 있을 때 얘네의 반응을 예측하는, 그게 이제 Relational Learning이라는 테스트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주목한 점은 사실 펑셔널 그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국말로 하면 작용기라고 하는데, 사실 이 펑셔널 그룹이 뭐냐면 어떤 분자의 특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하이드록시릴 그룹이라는 어떤 서브스트럭처가 어떤 분자에 있다고 했을 때, 사실 저희는 분자 전체를 보지 않아도 이 서브스트럭처가 있는지 없는지만 보면 얘가 극성이 높겠다 낮겠다, 혹은 뭐 아무튼 이 분자의 특성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이 펑셔널 그룹을 기반으로 물성을 예측하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펑셔널 그룹이고요. 그러면 이제 펑셔널 그룹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몰리큘을 하나의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아까 펑셔널 그룹이 어떤 서브스트럭처라고 서브그래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펑셔널 그룹은 자연스럽게 그래프의 이제 서브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펑셔널 그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용을 한 컨셉은 인포메이션 버틀렉, 그러니까 정보 이론에서 정보를 압축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인포메이션 버틀렉 시어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한마디로 어떤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있을 때, x, y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있을 때, 우리는 t라는 버틀렉 베리어블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만족해야 되는 조건이 x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담으면서 y에 대한 프리딕션도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아주 컴프레스된 x의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저희 이제 x 대신 t만 갖고도 y를 예측할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저희가 얻고 싶은 버틀렉 베리어블인데, 그걸 수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i가 인포메이션 버틀렉이고 x와 t 간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미니마이즈를 하고, 그러니까 상호 정보량을 미니마이즈를 하되 그 t가 y를 예측하는 데는 도움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죠. 그래서 첫 번째 텀이 프리딕션 텀이 되고, 그러니까 y와 t 간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맥시마이즈하는 텀이 되고, 두 번째가 컴프레션 텀이 됩니다. x를 t로 컴프레스하는, 첫 번째 텀은 t 갖고 y를 프리딕션 하는 거, 두 번째 텀은 x를 t로 컴프레스하는 거.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텀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 인풋 베리어블이 있을 때 컴프레션을 통해서 바틀렉 베리어블을 얻고, 이걸 갖고 저희는 y를 프리딕션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인포메이션 버틀렉 시어리인데, 이거를 그래프로 갖고 와서 적용을 하면 자연스럽게 그 펑셔널 그룹을 모델링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t 대신 gib가 이제 그래프에서 이 버틀렉 베리어블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찾는 이 gib가 바로 펑셔널 그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기존 연구들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이 펑셔널 그룹을 디텍트 할 수 있을 것인가에 집중을 했고요. 그래서 서브그래프 디텍션, 서브그래프 레코그니션 뭐 프로블럼이라고 하는데, 어떤 그래프에서 서브그래프를 만들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엣지를 기반으로 조합을 해서 서브그래프를 만들던가, 아니면 노드를 기반으로 조합을 해서 서브그래프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각각 하나씩 모델들을 소개를 드리면, 이게 이제 엣지를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이 엣지 임베딩을 구해서 이 엣지 임베딩이 존재할 확률을 베르노이 분포로 모델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스크를 만들고 그 마스크를 기반으로 중요한 부분 스틱트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노드 기반으로 하는 건데, 보시면 GNN을 통과해서 나온 이 원자들의 프레젠테이션을 MLP를 통과시켜서 각각에 대해서 임포턴스를 얻고, 이 임포턴스를 이제 베르누이 분포의 파라미터로 봐서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에 대한 샘플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노이즈로 가게 하고 중요한 부분은 그걸 갖다 쓰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 이런 파란색이 얻어졌을 때 이것만 갖고 프리딕션을 하자 뭐 이런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연구들은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인풋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뭐 물성 예측 태스크에 주로 이게 사용이 됐고, 그래서 어떤 물질의 물성을 예측하고 싶은데 이거의 펑셔널 그룹 디텍트를 해서 잘해보자라는 게 기존 연구였고, 그래서 저희가 주목한 점은 이거를 릴레이셔널 러닝에 적용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릴레이셔널 러닝에서의 펑셔널 그룹은 또 좀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 예시를 보시면 이제 이런 CCF3라는 펑셔널 그룹이 있을 때 이게 이제 어떤 솔루트의 펑셔널 그룹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특정 솔루트가 한마디로 어떤 솔번트와 반응을 하는지에 따라서 중요한 그 서브스트럭처가 서로 이제 상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서브스트럭처는 물과 반응을 하면 솔루빌리티를 낮추고 기름과 반응을 하면 이제 어떤 특성을 지니게 되는지 알려진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펑셔널 그룹을 고려를 하더라도 그 상대 페어드 된 몰리큘, 페어드 솔번트가 어떤 건지에 따라서 이 의미 있는 중요한 펑셔널 그룹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기존 연구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방법은 이런 식으로 기존에 그래프 인포메이션 버틀렉이 있을 때 여기에 G2에 대한 컨디션을 준 거예요. 그러면 G1 CIB 이제 G1에 대한 G1에서의 중요한 펑셔널 그룹을 구할 때 꼭 G2를 참고를 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프레딕션과 컴프레션을 할 때 둘 다 G2를 참고를 해서 해라라는 이제 그게 컨디셔널 그래프 인포메이션 버틀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논문에서 밝힌 바가 이제 이게 이제 저희의 오브젝티브 펑션이었는데 이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부분은 궁금하신 분들은 논문을 보시면 될 텐데 실제로 이 GN이 노이즈예요. 그러니까 태스크 irrelevant한 부분인데 결국 저희가 풀고자 하는 이 옵티마이제이션 펑션에 어, 어, 이제 이걸 미니마이즈 하면 결국에는 이 보시면 G1의 태스크 irrelevant한 부분과 G1 CIB의 mutual information을 미니마이즈 하는 효과를 얻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G1 CIB가 태스크가 relevant한 부분만을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논문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이 오브젝티브 펑션을 풀면 된다는 거를 이제 알았고, 그러면 이제 각각의 텀에 대해서 옵티마이즈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대로 옵티마이즈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뮤추얼 인포메이션의 체인 룰이라는 걸 적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분해를 해서 결국 풀게 되는데 디테일한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 이제 각각의 텀에 대해서 옵티마이즈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뭐 시간 관계상 자세한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길어져서 그래서 앞에 텀이 프리딕션 로스였고 뒤에가 컴프레션 로스인데 얘네 둘을 잘 옵티마이즈 하는 방법을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를 보시면 저희가 몰리큘 데이터셋에도 실험을 했지만 뭐 그 외에 솔베이션 프리 에너지 데이터셋, 뭐 크로모폴 데이터셋, 그 드러그 인터랙션 데이터셋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다 실험을 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성능이 좋았고 여기서 이제 좀 키 옵저베이션이 인덕티브 세팅에 대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레인 때 보지 않았던 몰리큘 페어에 대해서 얼마나 잘 예측을 할 수 있을 건지 그게 사실 진짜로 중요한 거잖아요. 저희가 뭐 새로운 물질을 개발할 때. 그래서 그게 이제 인덕티브 세팅인데 저희 모델이 그 중요한 부분을 디텍트를 해서 그걸 기반으로 예측을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되게 안 본 unseen 데이터에도
일반화가 잘 된다. generalization ability가 좋다라는 걸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루트의 펑셔널 그룹을 구할 때 그 paired 모리큘에 대한 paired 모리큘까지 참고를 해서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가 정상적인 평가를 한 건데 보시면 크로모포, 그러니까 이게 솔루트인데 솔루트는 이런 EDAC라는 솔루트가 있을 때 어떤 솔번트가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이 중요하다고 디텍트 된 부분이 다르더라라는 걸 여기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paired 솔번트에 디펜드 하더라. 그러니까 탐지된 스트럭처가 G1에 디텍트 된 스트럭처가 paired 된 솔번트에 디펜던트 하더라라는 걸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를 했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또 이와 같은 태스크이긴 한데 그렇죠? 인과추론이라는 어, 어, 이론을 사용을 한 그런 모델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커절 인퍼런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보통 예를 들면 저희가 호랑이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개에 대한 그 알래스칸 덕에 대한 이런 이미지가 주어져 있다고 했을 때, 저희 클래시파이어는 이게 지금 호랑이라는 걸 사실 알지 않아도 이 보면 배경이 숲이잖아요. 그래서 숲만 보고도 아 얘는 호랑이다. 그리고 배경이 눈인데 눈만 보고도 아 얘는 어, 그 알래스칸 더그구나라는 걸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렇게 데이터가 항상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제 그런 숏컷 피처를 기반으로 해서 예측을 하게 되는데 그걸 숏컷 피처라고도 하고 여기서는 컨파운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새로운 테스트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저희는 이제 그 물체를 보는 게 아니라 백그라운드를 보고 이 물체에 대한 클래스를 예측했기 때문에 늑대에 대한 쿼리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단 숲에 있는 늑대에 대한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저희는 이 숲만 보고 이 숲 이미지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제 터번 리트리버 리절트가 숲에 있는 사자를 리트리버를 하더라. 사실 그러면 안 되죠. 이 울프라는 오브젝트를 디텍트를 하고 이것과 비슷한 애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게 이제 문제고 그걸 spurious correlation, 뭐 shortcut, confounder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게 그 structure causal 모델이라고 해서 각각 베리어블들의 관계를 나타낸 건데 보시면 저희가 실제로 알고 싶은 건 이 울프로부터 아웃컴 예측하고 싶은 건데 근데 이 백그라운드 포리스트라는 게 이제 혼동을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항상 울프가 나타날 때는 포리스트랑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가고 그래서 결국 저희가 하고 싶은 건 이 부분을 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스피어스 콜레이션을 끊는 거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뭐 그래프 분야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화학 분야에서도 우리가 어떤 물질이 뮤타제닉한지 뮤타제닉하지 않은지를 예측을 하고 싶은데 보통 이런 링 스트럭처를 이제 디텍트를 해서 결국 얘가 있으면 무조건 뮤타제닉 하더라 이런 식으로 모델을 예측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뮤타제닉 하지 않은 애들 중에서도 카본링이 있는 경우가 있고 혹은 뮤타제닉 한 경우에도 카본링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의 모델은 단순히 카본링만 보고 디텍트를 하더라라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Discovering Invariant Rational for Graphing Network라는 연구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Structure Causal 모델이 주어져 있을 때 이 부분을 끊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을 끊는 거를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를 do operation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 S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아까 백그라운드죠. 이게 숲이 오던 눈밭이 오던 상관없이 항상 아웃풋이 똑같길 바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S에 대해서 인터벤션을 해줘야 되고 이제 do operation 이제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이걸 할 때 S를 어떤 디스트리뷰션이 와도 결국 Y가 인베리언트 Y라는 아웃컴이 인베리언트 하도록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데이터가 주어져 있을 때 이게 오리지널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했을 때 사실 저희는 이
빨간색이 하우스 모티프라는 건데 이게 존재하는지를 예측하고 싶은 태스크라고 뭐 태스크를 심플리파이 했을 때 그 외에 있는 애들은 사실은 숄컷 피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숄컷 피처를 다른 걸로 리플레이스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S가 없다 하면 그냥 이 부분만 남겠죠. S가 0이다 하면. 그리고 만약에 숄컷 피처가 이 모티프다라고 하면 이제 이게 붙을 거고, 그죠? 그리고 S가 이 모티프다 하면 이게 붙을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하고 싶은 거는 이 각각의 S interventional distribution 중에 어떤 것이 들어온다고 해도 우리의 아웃풋 Y는 인베리언트 하도록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 논문 핵심이고, 그래서 여기서 theorem을 여기서 이제 definition을 하기를 일단 첫 번째가 모든 S interventional distribution에 대해서 전부 다 리스크 미니마이제이션 하겠다라는 거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모든 S interventional distribution에 대해서 이 리스크를 미니마이즈를 하기는 하되 걔네들의 Y 값에 대한 분산도 미니마이즈를 하자. 걔네의 베리언스도 미니마이즈를 하자라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과는 별개로 또 추가적으로 오브젝티브가 들어가는데 이것만 설명을 드리고 이제 저희 모델을 넘어가자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들어왔을 때 이제 레셔널의 제너레이터라고 해서 숄컷 피처와 이제 우리가 탐지하고자 하는 인베리언트 피처가 피처를 나눠주는 게 레셔널의 제너레이터고요. 그럼 이제 저희가 디텍트한 숄컷 피처를 아까 전에 여기서 다 이렇게 모아놨잖아요. 하나씩 리플레이스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리플레이스를 해서 들어가도 이제 이 숄컷을 기반으로 클래시파이 한 거랑 그리고 이제 저희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커절 스트럭처를 갖고 클래시파이를 한 거랑 그 둘 다 뭘로 예측을 해도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아웃컴이 나오도록 하는 게 이제 이 스트럭처고요. 네. 그다음에 또 비슷한 연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사실은 크게 보면 비슷합니다. 컨텍스트가 비슷한데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과 중요한 부분을 나누고 각각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건데 여기서는 조금 다른 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디텍트된 그 그래프를 갖고는 유니폼 레이블을 프리딕션 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non-informative prior라고 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정보고 이걸 갖고는 예측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판단을 해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그냥 예측하도록 하는 거고요. 모델이 헷갈리지 않도록. 그리고 실제로 중요한 커절 스트럭처를 갖고는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그 원활 레이블을 예측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disentanglement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기서 주목한 점은 여기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떤 물질의 물성을 예측하기 위해서 하나의 주어진 물질의 물성을 예측하기 위해서 이 인과 추론 티오리를 적용을 했고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릴레이셔널 러닝에서 적용을 해보자라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서 보여드린 그 스트럭처 커절 모델인데 그래서 G1에서 숄컷 피처와 커절 피처가 제너레이션 되고 얘네들로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 저희는 이 레프레젠테이션을 갖고 Y를 예측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인풋이 하나일 때고 저희는 인풋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 G2가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G2가 이 C1 저희가 찾고자 하는 그 중요한 커절 서브스트럭처에도 영향을 줘야 된다라는 가정을 해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스트럭처 커절 모델을 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G2는 C뿐만이 아니라 S, 숄컷 피처에도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진짜 관심 있는 건 이 C1을 갖고 Y를 예측할 수 있느냐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백도어 패스라는 걸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C1만 갖고 Y를 예측하고 싶은데 지금 이 스트럭처 커절 모델을 보면 C1에서 Y로 도달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패스들이 존재를 하고 실제로 저희는 이제 이걸 백도어 패스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G2가 옵저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건 이 마지막 백도어 패스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백도어 패스를 갖고 커저 인터벤션을 하게 될 텐데 백도어 어저스먼트를 하게 될 텐데 네,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앞에서 좀 생략을 드렸지만 이 식을 보시면 이게 지금 백도어 어저스먼트를 하는 과정이거든요. 쭉쭉 보시면 결국에는
이 S라는 confound set으로 모든 거를 서메이션해서 이거에 대한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으로 평균을 내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 confound set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신테릭 데이터셋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게 S고 어떤 게 C인지 다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어, 이제 임플리시트한 방법을 택하게 되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랑 똑같기 때문에 넘어가고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인터벤션을 하기 위해서 어, 정확한 S랑 C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디텍트한 C를 남겨두고 S를 그 같은 배치 안에 있는 다른 몰리큘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걔가 이제 숄커 피처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인터벤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로스 펑션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실험 결과를 보시면 다음과 같은데 저희가 몰리큘러 인터랙션 데이터셋, 드러그 인터랙션 데이터셋, 그리고 그래프 시뮬러티 러닝 데이터셋이라고 해서 이거는 저희 방법론이 일반화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분자 소재 데이터가 아닌 그냥 CS,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에서 사용되는 그런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고, 뭐 이건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떤 두 프로그램이 있을 때 그 두 프로그램 소스 코드가 뭐 얼마나 비슷한지 이런 걸 예측하는 테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각각의 프로그램 소스 코드가 또 그래프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펑션 콜이 계속 반복되면서 뭐 그런 펑션과 펑션 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래프 시뮬러티 러닝 태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능을 보시면 이제 더 좋아졌다라는 거고 여기서 또 저희가 커절 인퍼런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한 이유는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일어난다고 해도 모델이 잘 동작하는지 이제 모델이 잘 일반화를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던 거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분자에는 스캐폴드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자의 특정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특정 구조, 그 스캐폴드 스플릿이라고 해서 그 스캐폴드 기반으로 분자를 스플릿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비슷한 애들이 이게 TSN 임베딩인데 이제 2디멘전으로 찍어봤을 때 비슷한 같은 스캐폴드를 가진 애들이 비슷한 곳에 위치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학습 때는 어떤 특정 몇 개의 스캐폴드를 기반으로 나눠진 애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할 때는 학습 때 보지 않은 스캐폴드를 가진 애들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저희 모델의 성능이 더 많이 좋아지더라. 그러니까 in distribution 세팅보다 실제로 out of distribution 세팅에 더 성능이 좋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디스트리뷰션 시프트에 대한 평가를 좀 더 깊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셋에 바이어스를 줬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신테릭 데이터,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신테릭 데이터를 만들었고 퍼스티브 페어는 이게 어떤 특정 커절 서브스트럭처를 예를 들면 하우스를 포함한 두 개의 분자가 들어왔느냐 그런 퍼스티브 그러니까 인풋으로 들어온 두 개의 분자가 같은 커절 서브그래프를 포함했으면 포지티브 아니면 네거티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지티브 네거티브 페어를 만들어 놓고 이제 데이터셋에 바이어스를 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BA라는 이 서브스트럭처를 포함을 한 포지티브 페어가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기준으로 바이어스를 나눴고요. 그래서 바이어스가 크면 클수록 저희의 포지티브 데이터에는 BA 서브스트럭처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실험한 이유는 만약에 학습 데이터에는 BA를 포함한 그런 페어가 많이 존재하는데 이제 테스트 때 만약에 BA를 포함하는 게 들어오지 않았을 때도 그걸 잘 맞출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걸 이제 보기 위해서 이런 실험을 한 거고 그걸 봤을 때 이 바이어스 레벨이 점점 더 커지면 커질수록 저희 모델의 성능이 더 많이 좋아지더라. 이 파란 게 성능 갭이거든요. 보시면 바이어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좋아지고 그 말인즉슨 디스트리뷰션 시프트에 강건하더라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거였고 사실
생각보다 그 좀 길어져서 뒤에 마지막 연구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빠르게 넘어간 감이 있는데 혹시 질문하실 때 뭐 그쪽 부분에 질문해 주시면 제가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실험실에 대한 소개를 한번 짧게라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카이스트 산업시스템공학과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에 속해 있고요. 아무래도 공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CS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고 CS 컴퓨터 사이언스 연구를 주로 해오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수학적 백그라운드가 기반이 돼야 되고 거기다가 구현하는 능력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빠르게 구현을 할 수 있고 그게 뭐 완전히 완성된 모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빠르게 구현을 하고 그 아이디어를 검증해 볼 수 있는 그 능력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기본적인 수학적인 능력과 함께 구현 능력을 함께 함양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질문이 좀 올라와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통 X를 인풋으로 봤을 때 Y를 리그레션 하는 걸 이제 일반적인 태스크로 풀고 있는데 Y가 있을 때 디자인 스페이스 탐색하는 최적의 X를 찾는 방법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런 연구가 존재를 하고 이제 그런 걸 조합 최적화라고 보통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하는 어떤 프로퍼티를 갖는 소재를 만들고 싶을 때 그 Y 값이죠. 그 프로퍼티를 고정해 놓고 그것에 맞게 인풋을 옵티마이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컴비네이터리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라고 하는데 그런 연구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뭐 컴비네이터리 옵티마이제이션 뭐 이런 식으로 좀 검색을 해보시면 주로 소재 개발, 네, 그런 쪽의 연구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네. 예, 오늘 제가 1시간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다 긴 시간 동안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